오늘은 2026년 5월 14일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베이징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은 이 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양국의 경제, 군사적 패권 경쟁이 전례 없이 고조된 시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시 VN-76와 중국 해군의 타입 055 구축함이 20마일 이내에서 대치한 직후 성사된 것으로 양국이 실제 군사 충돌 직전까지 몰렸다는 위기감이 베이징 회담의 분위기를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국방수권법 NDAA 2026을 통해 인도-태평양 배치 예산을 18% 증액하고 F-35, MQ-25 스팅레이 무인급 유기, 최신형 패트리엇 PAC, SAM-MS 이 요격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역시 올해 해군 전력에 타입 003 푸젠급 항공모함 이 번함을 추가하면서 남중국해 주요 해협과 말라카 해협, 타이완 해협의 전자정위와 대함 미사일 기습 배치를 완료했다는 군사정보가 잇따라 공개되었습니다. 외교적 미소 뒤에 숨겨진 양국의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타격하기 위해 ASML, TI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의 첨단 칩 내수 생산량은 2025년 대비 22.4% 감소했습니다. 중국 반도체협회 5월 10일 보고서.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계 ITRB 자동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를 정역 시행하며 실리콘 공급을 15% 줄이고 히토류 수출 쿼터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호 보복 조치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장에서 들리는 것은 상호 존중과 협력이지만 실제로는 양국 모두가 상대방의 에너지 기술 물류 루트를 압박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직후 백악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력 전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고, 중국 외교부 역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일체의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중국이 만약 대만 해협 봉쇄 또는 해상 봉쇄 작전에 돌입할 경우 미 해군 제7함대와 동맹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이 공동 작전 태세를 이미 구축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6년 5월 기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 항공모함 2척, 강습 상륙함 3척, 해상 초계기 P-8 A-24대, 전투기 F-35, B-60여 대가 동시에 전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역시 최신형 J-20 스텔스 전투기와 TF-21 D대함 탄도미사일, Y-20 수송기, 055형 구축함 등 주요 전략 자산을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일대에 집중 배치해 실전 배치를 시사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표면적인 화해 무드와 달리 미중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군사 경제적 충돌 위험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시아 주요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 찬기항,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일본 요코하마항 등에서는 미중 양국 관련 화물 물동량이 3월 대비 18% 감소했고, 글로벌 선박 운항 스케줄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해상 보험료가 22% 급등하는 등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전시 체제에 준하는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극한 대립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이 4회 실시되었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뿐 아니라 역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도메인 통합훈련 및 F-35A, SLBM, 청웅-2 등 첨단 전력 증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연구원 이지훈 박사는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 안전보장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며 한국이 독자적 대공 해상 방어 능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2026년 미중 정상회담은 단지 두 강대국의 만남이 아니라 글로벌 군사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총체적 충돌의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의 군수물자,
정찰위성, 전자정이 공급망 통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수사만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 실전적 동맹 연합훈련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오늘은 2026년 5월 15일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과 워싱턴 양측에서 동시에 보잉 200대 계약, AI 첨단 칩, 히토류 공급망을 둘러싼 전례 없는 맞불 조치와 경제적 압박을 주고받으며 글로벌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중국 국영 항공사 간 체결 예정이던 200대 규모의 대형 항공기 판매 계약을 정역 보류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AI 칩 수입 규제 및 히토류 수출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보잉 납품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일방적 계약 동결은 국제상업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와 인텔, 퀄컴 등은 중국 내 AI 슈퍼컴퓨터 센터와 연구기관에 대한 칩 공급을 70% 이상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로 인해 중국 내 AI 개발 프로젝트 43건이 중단됐으며 베이징 소재의 대형 데이터 센터 5곳이 신규 서버 증설 계획을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는 마그네슘, 너디뮴, 디스프로슘 등 첨단 자석 및 배터리 소재의 핵심 원소의 대미 수출 쿼터를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3대 생산지 내몽골, 강서성, 산둥성에서 미국 핵 물량을 이 분기 내에 15% 추가 감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찬기항과 일본 요코하마항,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등 동아시아 핵심 항만에서는 미중 관련 화물 선정량이 4월 대비 21% 감소했고 대서양 항로 컨테이너 운임이 32% 급등했다고 해운업계는 전했습니다. 현재 보잉 항공기 부품의 30% 이상이 중국산 히토류와 전자 부품에 의존한다며 이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보복에 나설 경우 글로벌 민간 항공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IATA 보고서 5월 14일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외환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5월 15일 기준 중국 외환 보유고는 3조 1,9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2.8% 감소했고 위안화는 달러 대비 1.6% 급락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 내 항공우주 방산 반도체 생산 라인의 40% 이상이 단기 중단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문을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양국의 외교적 수사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공급망 봉쇄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칩 항공기 에너지, 삼각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중국은 히토류 원자재 내수 시장 봉쇄로 응수하며 서로의 취약 지점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회담장의 미소 뒤에는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군수물자와 첨단 부품, 원자재 운송선이 실시간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근본적 대립은 단순한 경제 보복이나 수사적 협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항공모함 2척, F-35 전투기 60여 대, 패트리엇 PAC, SAM-MSE 1200기, MQ-25 스팅레이 20기, 해상 초계기 P-8A 24대를 상시 배치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은 타입 003 푸젠급 항공모함 2번함과 J-20 스텔스 전투기, DF-21 D대함미사일, Y-20 수송기로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는 다중 도메인 전력 분산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긴장이 극한으로 치닫는 배경에는 바로 경제 기술 공급망 전쟁이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 CSIS 한중관계센터 5월 분석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이 같은 초유의 미중 대립 구도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격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들어 F-35A, SLBM,
청웅 2등 첨단 정밀타격 전력 증강은 물론 해상 초계기, 수중 감시체계, 전자전 자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다중 방어체계 구축이 절대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연구원 김성훈 박사는 미중 양측 모두 실제로는 협상장 밖에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기술 봉쇄와 군사 배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와 산업 생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2026년 현재 미중 간 경제기술 패권전과 실시간 공급망 전쟁은 동북아 전체의 전략 환경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외교적 실수나 물류 교란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생산 라인과 안보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초긴장 국면.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5월 15일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 방위력과 공급망 자립,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같은 현실에서 선택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근본적 대립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지난 24시간 동안 미중 양국이 전례 없는 경제, 기술, 군사적 맞불을 놓으며 동북아 전체의 초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실질적 합의 없이 종료되었고 양측 모두 언론 브리핑에서 진지한 논의와 상호 이해의 진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공급망 안보, 군사 배치 등 핵심 쟁점에서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외교 채널에서는 포괄적 협력과 상호 이익이라는 표현이 오갔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보잉 항공기 부품과 AI 첨단 칩의 대중 수출 허가를 추가로 지원했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쿼터를 한층 더 축소하며 이 분기 내 미국행 물량을 20% 감산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IHA와 국제반도체 산업협회 SEMI는 글로벌 항공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기 생산 중단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명확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 항공모함 2척 및 F-35A, MQ-25, B-8A 등 전략자산이 5월 16일부터 오키나와와 괌,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 동시 전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타입 003 푸젠급 항공모함과 제-20 전투기, TF-21D 대함 미사일을 동중국해, 남중국해 주요 항로에 분산 배치하는 입체 방어 전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해상교통로와 군수물자 수송선이 실시간으로 차단 및 감시되는 상황에서 군사 충돌의 위험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패권전의 직접적 여파는 한반도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들어 F-35A 스텔스 전투기, SLBM, 청웅-2, 해상초계기, 수중감시체계, 전자전 자산에 대한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증액했습니다. 국방안보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공급망 군사 위험에 대응하는 다중 방어체계 구축이 생존의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 반도체 배터리 산업은 히토류와 첨단 전자부품의 공급 차질로 생산 라인 일부가 단기 중단 위기에 놓였으며 주요 대기업들은 유럽 동남아 신규 조달선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외교전이 회담장 밖 공급망 압박과 군사력 전개라는 이중 게임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분석합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는 2026년 한반도 안보 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실물 경제 충격, 그리고 군사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현실화되는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창의항, 요코하마항, 부산항 등 동아시아 주요 물류 거점에서는 미중 화물 선정량이 4월 대비 21% 감소했으며 대서양 항로 컨테이너 운임은 32% 급등해 해운업계와 수출기업들의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또한 요동치고 있습니다. 5월 15일 기준 위안화는 달러 대비 1.6% 추가 하락했고 중국 외환 보유고는 3조 1,900억 달러로 2.8% 감소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와 맞물려 아시아 신흥국 통화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 내 항공우주 방산 반도체 생산 라인의 40% 이상이 당위 중단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미 상무부의 내부 경고문도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 방위 체계와 한국의 재무장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협력 평화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안보 투자가 미뤄졌던 시절과 달리 2026년 현재는 군사 기술 산업적 생존이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무리 외교적 수사가 오가도 실전에서는 전력과 기술, 자원 확보가 생존의 전제 조건임을 미중 대립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와 첨단 무기체계 도입, 그리고 공급망 자립화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연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국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 증액했고 SLB M극 초음속, 미사일 전자전체계, 위성정찰 등 미래 전력에 집중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산조선 반도체 등 전략산업계 역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동맹국 및 제3국과의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 모두 외교적 협상장 밖에서 실질적 타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산업 생존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평양의 군사 도발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다중 방어 다중 조달 구조가 절박한 과제로 부각됐습니다. 국방안보연구원 김성훈 박사는 2026년 이후에도 미중 기술 공급망 전쟁의 불씨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번 미중 협상이 실질적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는 한층 더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무장과 전략적 자립 노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이번 사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어진 이 거대한 충돌의 다음 수순입니다. 48시간 내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